단언컨대 문재인은 희대의 위선 좌파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 강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계십니까? 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는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 국중세를 만들었습니다.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과 제26차 윤창중 정치학교는 공동으로 조국 규탄 범국민 총궐기 대회를 9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경북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동상 앞에서 치를 예정입니다.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은 물론 대전, 춘천, 청주, 수원, 인천 그리고 서울을 연결해서 대구, 부산, 서울의 보수 삼각 벨트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진취적 보수 우파 시민의 총결집체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윤창중 칼럼스랑 TV와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은 여러분의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는 대구 본사 이전을 계기로 구독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신간 깃발이 나왔습니다.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그리고 깃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010-8881-4649로 문의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윤창중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였던 수석 대변인 윤창중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의 여론을 움직이고 계시는 우리 담수의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강의를 할 것이라고는 참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게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을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인 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1981년부터 26살 때부터 정치부 기자를 해온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참 40여 년간 지켜본 사람으로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위기인가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조국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죠. 제가 40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지켜봐 오면서 가장 위선적이고 가장 추접하고 가장 가증스럽고 가장 부패한 전형적인 좌파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임기를 불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끌어내려가지고 감옥에 보내서 33년이라는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최악의 중형을 때려가지고 이 피눈물 나는 정치적 시련을 감옥에서 겪게 만든 그 세력이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지능적으로 악질적이고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서온 세력인가를 조국 사태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역사의 신이 존재한다고 저는 통감했습니다. 만약에 조국이가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서 그만두고 몇 달 쉬었다가 내년 4월 총선에만 나갔다면은 이 엄청난 비리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까마득이 완전히 사기당하고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 엄청난 이 부패 스캔들은 이건 조국 가족의 집단 사기 위장극, 조국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이 세력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갖고 있는 이 부패와 이 한마디로 이 판도라 상자의 뚜껑이 그냥 폭발한 겁니다. 너무도 다행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한숨 쉴 것도 없습니다. 조국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그 잘난 외모에 서울대학 법대에 그것도 서울대학 로스쿨 교수에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를 난도질한 그 권력, 살아있는 권력,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이 국가 중심 세력을 모조리 친일파라고 매도하고 모조리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한 세력이고 친일파이고 그들이 아직도 3대에 걸쳐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대한민국은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가 승리한 나라라고 대한민국에 돌을 던졌던 그 조국 그리고 문재인 그리고 그들의 오야붕인 노무현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그 모든 대한민국 좌익 세력의 민낯이 이번에 그대로 나온 겁니다. 정말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응? 그리고 정말 나쁜 짓 하면 죄 받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란 자리는 대통령 다음에 최고 실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원부터 정보기관 모든 공권력을 다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33년 중형, 이명박 구속,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의 그 권세가들 전부 쇠고랑 채우고 다 감옥에 보낸 거? 이 총책이 누구냐? 그건 조국인 겁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그런데 그자가 어떤 인간인가가 지금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고 그자를 옹호하고 있는 세력 유시민이 저 경남 남해의 김두관이 뭐 이런 세력들이
뭐 박원순이 뭐니 너나 할 거 없이 그들을 다 뒤지면 조국의 뺨을 칠 정도로 악랄하게 대한민국을 수탈한 세력들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찍은 분도 계실 겁니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속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2년 대선 때에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TV에 나가서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된다 라고 외쳤던 윤창중입니다. 그게 지금 그대로 좀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시설 비용, 2군데의 시설 비용을 갖다가 멕시코 국경에 울타리를 치는데 전용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미 관계는 완전히 파탄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주한미국 대사를 불러다가 왜 지오소미 한일 군사정보협정 그 폐기한 데 대해서 왜 쓸데없는 소리가 나오냐고 호통을 치고 윽박지른 이 문재인입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그야말로 웃기지도 않는 허장성세죠. 어떻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속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것이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냐? 저는 그 책임이 대구, 경북, 부산 국민에 전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윤창중이가 50년간에 걸친 서울 생활, 서울 활동 근거지를 모두 청산하고 대구에 내려온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너무너무 답답해서 내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대한민국을 그 건국에 적극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국민도 우리 경상도였고, 그리고 6.25 때 낙동강 전투에서 우리가 유엔군과 함께 나라를 지킨 지역도 경상도였고,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지도자와 함께 대한민국을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의 부국 강병의 국가로 만든 지역이 과연 전라도입니까? 경상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주눅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주눅이 들어있습니까? 조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온 모든 세력은 친일파다. 보수 우파는 친일파다. 여러분들이 친일파입니까? 그런 어거지 그 선전선동에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을 호국하고 대한민국의 산업화, 대한민국의 부국감병을 하는 데에 앞장섰던 우리 경상도 국민들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독재 세력의 부역자였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망친 세력으로 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걸 제가 밖에서 볼 때는 너무나 답답해서 제가 내려온 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성하고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어나야만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제가 호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내려온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조국이의 이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건 합법적이지 않고 완전히 인민재판이고 마녀 사냥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던 안 하던 간에 저는 이거 단언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비참한 말로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임기가 이제 2년 8개월이 남았는데 2년 8개월 임기를 저는 채울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너무나 박근혜 대통령의 정말 천인공노할 죄를 많이 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단돈 1원이라도 숨겨놓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1원이라도 숨겨놓지 않았으면 그건 뇌물이 아닌 겁니다. 비밀 은행 계좌를 만들었거나 스위스에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빼돌렸거나 아니면 땅에다 돈을 파묻어야만 뇌물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300억을 받았다고 뒤집어 씌우고 무슨 새누리당 공천하는데 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2년 3개월을 올리고,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기 집권당에서 몇 명 공천 영향력 발휘 안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온갖 걸 다 했지만은 지금 남은 것은 딱 뭐냐? 말 3마리입니다. 말 3마리.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타던 말 3마리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사준 것이다 이거예요. 다른 것은 뇌물이 아닙니다. 지금 뇌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3마리를 3마리가 뇌물이냐 아니냐 이것을 다시 재판하라고 대법원이 판기 환송을 한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죄라는 것은 말 3마리예요. 근데 그 말 3마리가 박근혜 대통령 겁니까?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겁니다. 정유라한테 뇌물을 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 죄가 될 것이며, 어떻게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지금 2년 6개월 됐어 벌써. 그리고 앞으로 31년을 살아셔야 됩니까? 그런데도 왜 대구 경북에서는 조용하냐 이거예요. 응? 정말 밖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런 대통령,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심지어 민주화까지, 부산의 부마 항쟁 이래까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1등 공신이었던 이 경상도가 정작 자신들이 만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처지를 겪게 된 게 지금 3년이 되고 있는데도 아무 일 없이 흘러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정치적 신세를 만들고 대한민국 보수파를 이렇게 괴멸시키는데 앞장선 인물이 대구의 유승민이요, 부산의 김무성이고 62명의 새누리당 배신자 가운데 절대 다수가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음덕 때문에 출세한 그런 자들이라는 것, 그 사실 앞에서 왜 경상도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따져 묻기 위해서 제가 대구에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박수 안 치십니까? 정말 저도 속이 후련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오늘 담수회에 지금 4번째 강연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하루에 한 번씩 했고, 오늘은 지금 제가 2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몇 시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1시간 안에 끝내라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윤창중 칼럼 세상 TV라는 유튜브가 있지요.
그걸 통해서 계속 제가 이제 이런 칼럼을 하니까 그걸 좀 많이 봐주시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사라질 수가 있다. 절대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자, 또 대구 경북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 있는 이 좌파들 한때 현혹이 돼가지고 또 이번 총선에 민주당 찍는다든가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그 사이비 배신자들을 또 찍게 된다면 이제 대한민국에는 보수 우파 정권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이건 냉정하게 우리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라는 차원에서 봐야 될 문제가 뭐냐. 이건 지역 감정을 제가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전라도,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김대중 씨가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다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탄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경상도에서는 경상도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런 부도덕, 이런 불륜, 이런 것을 과연 왜 용납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전라도에서 무슨 말만 하면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을 조용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5.18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수 우파가 5.18 때에 무자비하게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여론이 되어 있어요. 경상도가. 자, 지난번에 5.18에 대한 논란이 뭐냐면 북한이 과연 5.18에 개입을 했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왜 그러냐면 김일성이가 광주에서 5.18이라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악의 유혈 사태가 벌어졌는데 남조선 공산화를 국가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 김일성이가 상식적으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겠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호남 사람들 그럽니다. 당신네들 이거 갖고 열받을 필요 없다. 진실을 규명하자는 거다. 5.18 때 희생된 무고한 우리 국민의 그 희생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가슴 아파한다. 그게 왜 경상도 사람들이라고 가슴 아프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고 공산화를 시도하고 하려 했던 김일성이가 광주에서 그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는데 과연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겠느냐. 상식적으로. 자, 가만히 지켜봤다고 치자. 얼마나 많은 간첩을 들여다보랬겠느냐. 에? 그리고 그 북한이 개입에 관한 탈북자들의 증언이 37년 동안 엄청나게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조사해보자 이런 얘기 아니냐. 그러면 그것도 그런 얘기도 못하느냐 말이야 과연. 그리고 5.18 유공자라고 하는데 물론 5.18 희생 유공자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배상해주고 보상해주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거다. 자, 그런데 5.18 때 광주에도 가지 않은 이해찬이가 연금을 받고 있지 않느냐. 과연 몇 명이 연금을 받고 있는지 또 얼마를 받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이걸 한번 알아보자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왜
황교안 대표고 나경원 대표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왜 그걸 정정당당하게 왜 말을 못하냐 이거예요. 왜? 그러면 그 얘기를 못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무조건 5.18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아야 됩니까? 나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5.18의 무고한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정말 같은 동포로서 굉장한 그 어떤 희생과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 있었다. 라고 전제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연 그 진상과 진실 그리고 그 사태의 어부지리로 팔자 고친 놈들 이걸 찾아내자는 게 왜 잘못된 거냐라고 자유한국당이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5.18 망언이다 5.18 뭐 비하다 뭐 5.18 건드리지 마라 이런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돼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대구시장 권영진이라는 자는 지가 무슨 대구를 대표한다고 광주에 사과를 냈잖아요. 응? 난 이건 너무너무 기회주의적이고요. 응? 완전히 그런 흐름에 편승해가지고 자기가 광주에 대해서 자기가 사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양반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릴 때 서문시장에 큰 화재가 나가지고 정말 정신이 없는 그 넋이 빠진 사람처럼 와가지고 그 서문시장을 돌아볼 때 정작 대구시장 권영진 씨는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네? 내가 대구시장 그 권영진 씨가 내 대학 후배기도 하고 옛날부터 알았지만은 바로 이게 뭐냐? 대구 보수들의 아주 야비한 성격입니다. 응? 자기가 이 좌파의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야비한 자세.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진취적이고 아주 민족적이고 아주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는 그런 위선. 이걸 깨야 한다 이거예요. 이걸. 그런데 문재인 씨가 칠성시장 왔는 데는 완전히 관광 가이드처럼 따라다니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에? 대구시장 권영진 씨가. 이게 여러분들이 지난번 6월 13일 지방선거 참패 때 대구 경북만 자유한국당 우파가 됐는데 그거 관광 가이드 하라고 그거 뽑아준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채찍을 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어제는 2003년 2월 18일 여기 중앙로역 대구 지하철 화재 그걸 제가 진상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제가 어제 여기 팔공산에 있는 대구 시민 안전 테마 공원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자, 2003년 2월 18일에 중앙로역 지하에서 192명이 목숨을 잃고 14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350명이 사상자가 나온 겁니다. 지하에서 완전히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이 일어나도 350명이 현대전에서는 쉽게 안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진상조사를 하자고 하는 부산, 경남, 대구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기가 막힌 게 팔공산 중턱에 당시 타다 남은 전동차 한 동 갖다 놓고 안전교육센터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를 누가 갑니까? 여러분들은 35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는 조용합니다. 16년 동안 조용히 해왔어요. 이걸 지금 윤창주의가 와가지고 대구 시민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 정말 억울합니다. 진상 규명이 안 됐습니다. 좀 저보고 해주십시오 해서 제가 어제 간 거예요. 거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350명이 그렇게 떼죽음을 당했냐 이거예요. 52살 먹은 정신병자가 신라 두통을 불로 뿌렸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불이 별로 나지 않았고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기관차가 완전히 불이 타가지고 350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그 운전기사가 마스터키로 문을 다 잠궈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350명이 사상자가 난 겁니다. 그런데 왜 대구에서는 진상조사하자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군 동원해가지고 물청소 싹 해버리고 전동차 탄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5.18은 37년 동안 지금 37년 동안 전국적인 주도 행사가 이어지고 있고 세월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대구판 세월호가 바로 대구 화재,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응? 그리고 여러분들 종편이나 공중파를 들어보면 대구 출신들이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완전 좌파 정권을 옹호하고 있어요. 무슨 영남대 정치외교학과의 김모 교수, 저기 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모 교수, 아주 서울에 살면서 아주 문재인 정권은 앞잡이 나팔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구 사람들이. 제가 작년에 대구에 와서 하룻밤 잘 일이 있어서 TV를 봤더니 대구 폭동 유가족 회의라고 해가지고 대구 폭동 그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작살을 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버젓이 대구 방송을 통해서 대구의 TV를 통해 가지고 그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난도질한 장면이 대구에서 송출하는 방송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대구 폭동이 뭡니까? 유엔이 결의해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5월 30일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을 용납할 수 없다 해서 가장 먼저 일어난 게 대구 폭동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주도의 4.3 사건이고 그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을 막기 위해서 일어났던 유혈 무장투쟁, 전형적인 공산 남노당 혁명의 무혈 투쟁이 이 3대 혁명 아닙니까? 근데 대구에서는 그걸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은 마치 그것이 역사인 것처럼, 그것이 역사인 것처럼 언론은 그걸, 대구 경북 언론은 그것을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호남에서는 문재인이가 어떤 잘못을 하든 간에 지금도 80% 90%가 나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잘못을 하든 간에 다음에 대선 후보만 나오면 전라도에서는 거의 100% 단결을 해서 표를 싹쓸이 할 겁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는 그 잘난 체하는 그 좌파들의 선동에 놀아나가지고 문재인 찍고 노무현 찍고 또 다음에 누구 찍고 하다 보면 보수 정권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내년 4월 총선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자유한국당은 300석 중에 50석 미만의 군소 정당이 난 될 거라 봅니다. 정말 저도 너무너무 분노해서 제가 내려온 거예요.
250석의 문재인 좌파 세력이 250석을 지금 이대로 가면 잡습니다. 지금 조국 문제로 아무리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들이 지금 만약에 윤창중이가 법무장관 우파에서 되려고 하는데 저 조국이가 저지른 저 사기극에 단 하나만 있어도 물러났을 겁니다. 물러나는 게 아니라 우파는 지들끼리 서로 공격해가지고 내부 총질해가지고 다 망하는 게 우파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유시민이, 김두관이, 박원순이 온갖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서로 지금 지원하잖아요. 조금 전에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50대 40이에요. 조국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게 50이고 임명해도 된다고 하는 여론이 지금 40몇 프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론 조작에는 선수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가 아니라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여기 내려 이제 온다고 하니까 태국 언론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윤창중이가 유시민을 잡으러 내려간다라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굳이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이 엄청난 시련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고 저보고 분석하라면 그것은 유시민에서 시작돼서 유승민에서 시작돼 가지고 유승민으로 끝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80만 표 차이로 당선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당선 3일 만에 인사를 한 것이 당선인 수석대변인 윤창중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민주당 애들이 저를 비판하는 것은 저도 이해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해할 일이죠. 왜냐?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첫 번째 인사로 세운 건 뭐냐? 박근혜 정부는 명실상부한 보수 우파 정권이다라는 걸 천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정말 경기를 일으킨 거죠. 온갖 저에 대한 공격을 가했고 제가 대변인이 돼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심지어 새누리당 기자들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더라고요. 야, 정말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전체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새누리당 그러니까 수석 대변인이 돼가지고 새누리당에 인사하러 갔더니 거기에 기자의 99.9%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정말 보수 우파 일반 국민들이 찍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지하지 않았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헌신했던 윤창중이를 대변인을 시키니까 이걸 떨어뜨려야, 이걸 꺾어야 된다라고 아주 공감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딱 임명했습니다. 했더니 발표를 하자마자 공격하고 나온 게 누구냐면 바로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이가 극우 인사를 윤창중은 극우 인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를 철회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윤창중은 자진 사퇴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그래서 인수위원회 대변인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또 치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홍준표 경남지사였습니다. 야,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멋지게 출발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발이 꼬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악랄하신 분 같으면은 정말 요절을 냈을 것이죠. 근데 그걸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거기서 모든 불행의 씨앗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 유승민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일이든 할 사람이구나. 저는 제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여러분께 처음 말씀드린 겁니다. 유승민 씨의 부인과 저의 집사람은 30년, 40년 친구입니다. 네?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교육과를 같이 나와가지고 4명, 5명 평생 만나는 정말 평생 동지처럼 지내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 내가 그래서 유승민 씨랑 그때 유승민 씨가 정계에 들어와서 같이 차 한잔 마셔본 적 없지만 그 집에서 뭐 딸 이름이 누구고 아들 이름이 누구고 다 그 부인 이름까지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의 그 남편을 인정사정 볼 거 없이 윤창중은 극우 인사다 이러면서 저걸 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걸 보고서 아, 이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제가 소름 끼쳤는데 그것이 3년, 4년 후에 그대로 적중한 걸 보고 내가 이런 정치 풍토를 내가 묵인하고 용서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나는 내가 존재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나는 정말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이 배신자들을 우리 경상도 국민 여러분들이 응징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호소하기 위해서 사실 내려온 겁니다. 제가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하고 있는데 당시 그 인수위원장이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그 외 소아마비가 좀 상당히 심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은 제가 대변인으로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밖에 얘기 안 했는데도 보니까 정말 살아있는 거인이시더라고요. 거인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귀가 안 들리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분이 제가 이제 인수위원장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인수위가 출범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인동에서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이제 업무 보고를 하러 이제 오시는 겁니다. 업무 보고가 아니라 이제 첫 상견례를 하러. 그래서 그 삼청동 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그 계단 앞에 김용준 인수위원장하고 저하고 옆에 또 진영 부위원장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에 서 있는데 김용준 위원장이 저한테 그래요. 대변인, 유승민이가 나를 뭐라고 조진 거 신문 봤어요? 그래요. 아, 저 봤죠. 인수위원장의 김용준 헌재위원장을 시켰다고 제가 발표를 했는데 유승민이가 바로 뭐라고 했느냐. 윤창중은 극우고 김용준 위원장은 철학이 없고 무소신이고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떤 쓴소리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김용준 위원장 인선을 철회해야 된다고 한 게 신문에 다 났어요. 그러면서 김용준 위원장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철학이 없고 용기가 없고
무소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는데, 유승민이한테 그런 소리를 들은 게 나 진짜 천추의 한이요 이러는 거예요. 이 양반이 눈물을 걸먹거리면서. 그래서 아, 이 여자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내가 유승민이 어렸을 때부터 유승민이를 내가 지켜본 사람이요. 내가 유승민이 아버지 유수호가 판사할 때 내가 유수호 집에 가서 내가 같이 고스톱 치고 날밤 새우면서 국수 끓여 먹었던 사람이고, 그때 유승민이 걸어 다녔던 유승민이요. 내가 유승민이가 서울대학 들어가고 내가 뭐 한 걸 다 안단 말이야. 근데 유승민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이 양반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그러더라고. 내가 참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내가 여기에 안 왔어야 되는데 내가 다 늙어가지고 내가 참 여기 온 게 천추 아니라고 내가 이런 소리 듣냐고 그러더라고요. 김용준 당시 인수위원장이.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 양반이 박근혜 대통령 그 대선 캠프 선대 본부장을 하셨어요. 김용준 위원장이. 근데 그 본부장 밑에 부본부장이 한 20명쯤 됐습니다. 각 지역별로, 직능별로. 그 중에 유승민이가 부위원장을 했던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을 포용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김용준 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최소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려면 유승민이 자기부터 좀 잘해야 될 거 아니냐. 대선 캠프에서 전략회의를 수백 번을 했는데 유승민이는 단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개탄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흘러온 거죠. 다행스럽게도 제가 대구에 온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시고, 제가 대구에 오자마자 7월 27일 날 여기 이시아폴리스에 있는 섬유박물관에서 패션쇼를 하는 그 강당에서 제가 윤창중 정치학교라는 시국 토크쇼를 했습니다. 여기서 오신 분도 계시던데 정말 사람이 차고 넘쳤습니다.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셨고, 이번 8월 24일 부산일보 강당에서 또 윤창중 정치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구 부산 분들이 저를 환영해 주고 계세요. 엊그저께 구미시장, 구미중앙시장을 갔더니 정말 만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만큼 싸놓고 있죠. 홍보하러. 무슨 홍보를 하러 갔느냐? 요번 9월 28일 이 대한민국 수복한 날입니다. 9월 28일 박정희 대통령 구미 생가 옆에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 앞에서 제가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이라는 범보수 우파 시민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거와 윤창중 정치학교가 공동으로 거기서 국민총 골기대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8일 오후 2시. 정말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왜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그걸 하느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가시면 정말 조금이라도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눈물 나서 못 봅니다. 지금 생가를 보존한다고 해놨는데 참 너무너무 초라하죠. 대한민국의 산업화, 부국 강병의 아버지라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전 세계적인 지도자인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그게 뭡니까? 나는
대구 경북 분들한테 좀 묻고 싶어요.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치적 음덕 때문에 권세를 누린 당신들은 정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느냐. 그 한번 생각하기에 뭐냐 말이에요. 그 옆에 박정희 대통령 역사기념관이라고 지금 건물을 짓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니까 공사 중단해가지고 완전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대구 경북 시민들이 6억 7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동상을 세워놨어요.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상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조경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윤창중이가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을 이어받자 이 난국을 박정희 대통령의 이 리더십으로 극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그 잘난 TK 정치인들, 그 잘난 장관들은 다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왜 입 다무느냐? 좌파들이 무서워가지고. 입 다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권영진 대구시장처럼 아부를 하는 거죠. 아부를.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전에는 이른바 좌파의 민심, 민주당의 민심이라는 건 광주, 전라남도에서 그게 만들어져 가지고 호남선을 타고 서울에 올라오면서 수도권, 충청권, 수도권, 서울에 이르기까지 전파가 되면서 그 호남 민심, 민주당 여론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왔어요. 이것은 지금 전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됐어요. 서울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나 광주, 목포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소리나 똑같은 소리가 됐어요, 지금. 그런데 과거 보수 우파의 여론과 민심은 어떻게 형성됐느냐? 대구, 부산에서 그 여론이 만들어져 가지고 경부선을 타고 올라오면서 똑같은 과정 속에서 이게 대구의 민심이고 이게 보수의 민심이라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완전히 고장이 난 거예요, 지금. 고장이. 그 이유가 제가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뭐냐? 대통령을 그렇게 많이 뽑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 사람들이 덮은 게 뭐 있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야말로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건 저는 볼 때 패배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상도가 만들어놓은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공과를 따져볼 때 무슨 공도 있고 과도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공이 압도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 이건 뭐 형언할 수 없는 공이고 그야말로 세계적인 금자탑을 세운 거고, 전두환, 노태우, 그 시대에 국가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전두환, 노태우만큼 분명하게 세워가지고 추진했던 사람 없습니다. 네? 우리가 뭐 노태우가 좀 물태우라고 하지만은 그 양반 임기 안에 국민소득 2,000달러를 8,000달러로 올려놓고 퇴임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민주화 그 양반이 다 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명박 글로벌 경제위기 다 극복했죠. 4대강 만들어놨죠. 여러분 4대강이 왜 잘못된 겁니까? 왜 잘못된 건데 그걸 갖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우파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4대강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뭐 녹조현상? 아니 강을 내버려 두면 녹조현상이 안 생깁니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4대강 치수 사업에 대해서
오히려 경상도 사람들은 그게 무슨 죄가 지은 것처럼 그걸 무슨 컴플렉스 갖고 있다. 이런 패배의식 때문에 지금 이 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이 참 우리 대한민국이 크게 진전하는데, 진보 발전하는데 굉장한 상처로 기록될 것만은 틀림없다 봅니다. 그런데 제가 3년간의 집거, 죽음과 같은 그 은둔과 집거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태극기 집회에 불을 지른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고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우리에게 엄청난 정신적 이 트라우마를 남긴 건 틀림없지만 이것 또한 우리한테 상당한 은총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 보수 우파의 거대한 자각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투표만 하고 대통령만 만들면 그 대통령이 모든 걸 잘 해주겠지. 그래도 되는 거야. 우리는 멀리 지켜봐도 돼. 라는 거였다면은 제가 지금 요번에 구미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 제가 2016년 8월부터 9월부터 시작한 그 윤창중 정치학교가 전국을 돌아다닌 그 정치학교가 이제 26번째가 되는데 엄청난 의식의 각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이제 보수가 크게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야, 그 우파는 나이 먹은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고 젊은 세대에도 우파가 아주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파들이 20대, 30대, 40대에도 다 존재합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생업에 전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소위 그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임에도 나오시고 태극기 집회에도 나오시고 시국 토크쇼에도 나가시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4번째 담수회 이 강연을 하면서 원장님 그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4분은 남았죠. 저 시기대로 하면 되죠. 너무 시간이 좀 아까워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수가 이번에 정말 대동단결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 조국 사태부터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대동단결하고 총선에서도 지금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흔들어 깨워서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태극기 우리 시민 세력, 그 다음에 이 우리 공화당, 요 큰 세 세력이 완전히 뭉쳐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 또 대선도 반드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구가 앞장서야 된다.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건국, 호국, 부국, 강병의 그 놀라운 전통과 역사를 다시 이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구에 온 지 3개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1분만 더 할게요. 그 윤창중이가 그 이른바 워싱턴 사건, 참 통안의 워싱턴 사건인데 한마디로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이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참 뼈가 시릴 정도의 서운함이 있지만 만약 제가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었다면은 이 같은 탄핵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저는 막았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윤창중은 여성 인턴을 빨가벗고 여성 인턴을 호텔로 불러와 가지고 이 엉덩이를 주무르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러다가 그게 거절하니까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다고 대한민국 언론이 전부 보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은 워싱턴 검찰과 경찰로부터 단 한 번의 전화 호출조차 받지 않았을 겁니다.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윤창중을 완전히 생매장하고 난도질한 겁니다. 심지어 제가 그에 앞서 가지고 워싱턴 검찰은 현직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르인스키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과연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직 대통령 그 백악관 집무실에까지 가가지고 그 수사를 하는 게 워싱턴 검찰입니다. 그러면 윤창중이가 빨가벗고 여성 인턴한테 성폭행을 가하려고 했다면 그게 완전히 CCTV든 뭐든 다 있을 것이고 그걸 워싱턴 검찰과 경찰이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완전히 생사람을 잡는 대한민국 언론, 그리고 당시 야당 세력, 그 야당 세력이 만들어 놓은 그 덜미에 제가 들어갔는데 저를 더 짓밟은 건 뭐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던 최고 실세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 그야말로 사필귀정이고 세옹지마인 게 뭐냐면 제가 세상에 나가면 이 아들을 반드시 손을 보겠다 했는데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형무소에 다 들어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새벽 6시까지 술을 먹고 대통령을 모시고 워싱턴에 간 사람이 새벽 6시까지 술을 먹고 돌아와서 횡설수설 했던 그런 파렴치한 놈이라고 대한민국 언론들이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은 밤 9시가 되면 어디에서도 술을 팔지 않습니다. 여기 무슨 반월당역 근처 술집이 아닙니다. 미국은 철저합니다. 또 하나는 수만 가지인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중이 딸이 아버지 윤창중이가 성추행으로 완전 이렇게 돼가지고 그 딸이 파혼을 당했다. 대한민국 모든 신문방송 종편에 다 났습니다. 하루 종일 떠들었습니다. 저는 딸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네? 제가 뭘로 설명을 할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죠. 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김포 신도시에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눈앞에 아마 아른거릴 거예요.
그 아파트 거기에 수백 명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제가 걸그룹이 CF 모델로 나온 켄터키 치킨을 불러다가 처먹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미친놈으로 만들어. 미친놈. 저 켄터키 치킨 좋아도 않습니다. 그런 것이 대한민국 언론인데 그때 제가 그야말로 매장이 됐죠. 그래서 3년간의 이 칩거를 마치고 이 모든 것은 내 손으로 내가 치우겠다. 그러기 위해서 윤창중은 살아남아야 된다. 예. 그러던 차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터져서 제가 숨도 안 쉬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소리치며 3년을 보내다가 마침내 제가 대구로 이전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분명히 뼈를 묻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11일 날 저의 큰아들이 대구에 와서 추석 명절을 셉니다. 저는 완전히 땅바닥까지 짓밟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나고 일어서고 있지만 또 끊임없이 좌파에서 저를 매장시키기 위한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너지도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제가 그 어려울 때 저를 가장 지지해 주셨던 분이 바로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우파 국민들이었습니다. 윤창중이가 이것 때문에 이런 것으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의 격려 때문에 제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다시 그런 정치적 음모가 빚어진다면 저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지만 대구 시민 여러분들, 대구의 여론을 지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들 다시 한번